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알려진 것과는 또 상반되게 개인사는 위대함과는 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이 알려진 것은 1987년부터인데요. 이때 당시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가 아인슈타인 전집을 내면서부터입니다. 이때 결혼 생활 내내 외도를 했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자신이 저지른 불륜에 대해서 대다수의 남자들은 천성적으로 일부일처제가 맞지 않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아인슈타인입니다. 당당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정식으로 결혼한 게 몇 번입니까? 공식적으로는 이제 2번의 법적인 결혼을 했는데 알려진 바에 따르면 7명 정도의 여성들과 외도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은 1903년의 일인데요. 당시 스위스 공과대학의 동급생이었던 밀레바 마리치, 당시 이제 아인슈타인보다 4살 연상이었는데 연상의 밀레바 마리치. 예, 이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아인슈타인의 부모는 밀레바 마리치가 세르비아 이민자 출신이고요. 아인슈타인보다 연상이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반대를 심하게 했었죠. 부모님의 반대. 네, 근데 원래 하지 말라고 그러면 좀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당시 아인슈타인이 밀레바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사랑을 표현하는데요. 나는 지금 사랑과 욕망에 불타서 막 미쳐서 죽어가고 있다. 네가 배우자는 그 베개가 되는 것만으로 나는 100배 행복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을 실제로 편지로 써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할 수 있는 말은 맞는데 참. 근데 그 이후에 이 두 사람이 결혼 전에 딸을 낳았던 사실이 알려졌다고요? 예, 결혼하기 2년 전에 밀월 여행에서 가지게 되었던 딸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리제를이라는 딸을 낳았고요. 근데 딸이 2살 때 이제 병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 이들 부부가 죽을 때까지 리제를의 존재를 외부에 함구했던 것이죠. 그 1986년에 아인슈타인의 아들이었던 한스 엘버트가 아인슈타인과 이 밀레바 마리치가 주고받았던 편지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리제를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혼 2년 전에 생긴 딸이었지만 2년 만에 빨리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딸이었네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이혼을 언제 하게 된 겁니까? 예, 별거 생활을 하다가 정식으로 이혼하게 된 것은 5년 뒤의 일입니다. 그 이혼한 이후에 아인슈타인은 알려진 것처럼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당시 상금의 절반을 이 밀레바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설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인슈타인이 이혼 당시에 밀레바에게 내가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의 절반을 위자료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다는 설이 있고요. 또 다른 설은 이 밀레바가 이혼을 허락을 해주면서 노벨상 상금을 조건으로 이혼을 허락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설이 사실은 돈을 준 건 맞네요. 네. 예, 상금의 절반은 준 건 맞지만 어떻게 줬냐에 따라서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결혼 상대는 누굽니까? 그 이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3개월 만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종 사촌이었던 엘사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엘사는 딸 둘을 키우는 미망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엘사의 두 딸까지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을 하는데 동의를 하고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요. 아주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 몇 년 동안은 지속이 되었죠. 아, 말씀 들어보니까 또 다른 외도 본능이 또 꿈틀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곧 눈을 밖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사는 그 변함없이 남편에게 헌신합니다. 이게 저는 어떤 감정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위대한 학자에 대한 일종의 경외심 같은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이성에 대한 사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함없이 헌신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엘사의 큰딸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후로 엘사 역시 급격하게 몸이 쇠약해지게 되죠. 그러다가 1936년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의 품에서 엘사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인슈타인의 이런 반전 사생활이 결국은 본인의 편지들이 공개되면서 다 알려지게 됐다고요? 예, 이스라엘 헤브루 대학에서 1400여 통의 편지를 공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인슈타인이 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엘사와 결혼 생활 중에 만났던 6명의 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는 너무나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고 세상을 미국과 유럽을 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자신의 외도에 대해서 이때 아내 엘사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자꾸 나한테 애정 공세를 퍼붓는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얘기까지 편지에 써가지고 굳이 아내에게 보내야 했을까요? 근데 이 시기에 아인슈타인이 이것도 제가 어떤 심리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뭐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찔려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매일을 엘사에게 편지를 보내고 굉장히 시시콜콜한 얘기들까지 다 거기 적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통이 넘는 편지가 나왔군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아들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아인슈타인의 차남은 좀 조현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내다 세상을 떠났고, 이미 떠났고. 예. 그다음에 장남이었던 한스가 부모의 재능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버클리 주립대학에서 수력학 교수를 지내게 됩니다. 네. 그 큰아들 한스가 아버지 아인슈타인을 평생 또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네, 아인슈타인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보면은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도 고백을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계속 집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 한스는 아인슈타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무관심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한스가 결혼하고 손자를 얻었을 때도 아버지한테 연락하거나 뭐 찾아가지 않았고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부고를 듣고도 장례식장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신문에 짤막하게 부고를 낸 것이 몇 줄 낸 것이 전부였죠.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인류의 과학에 헌신했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어떻게 가정사로 본다면 좋은 아버지 또 좋은 남편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씁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인슈타인이 즐겨 먹었다는 채식주의자 아인슈타인의 스파게티 함께 드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가장 좋아했다는 채식주의자의 요리 버섯 듬뿍 토마토 스파게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트볼 대신에 버섯을 많이 넣은 스파게티군요. 이게 미트볼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버섯이 많이 들어가니까 고기가 씹히는 식감이 더 많아져서 예. 마치 고기 있는 스파게티를 먹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채식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네요. 네, 사후 70년이 지났지만 인류 과학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아인슈타인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교수님과 함께했던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의 과학적 또는 인류 역사상에 남긴 업적뿐만이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야사까지 풀어주셔서 더 많이, 더 깊게 친밀하게 과학자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이 알려진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널리 알려지게 됐죠. 저는 아인슈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좀 들을 때마다 좀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 천재 물리학자도 나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아인슈타인이 뭐 백수 생활을 하면서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고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갖기도 하고 인간적인 결점들을 보면서 저 천재 물리학자도 나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구나 하는 측면에서 좀 마음의 위안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아인슈타인이 만들어 놓은 인류의 역사, 아마 그 무게감 때문에 생전에는 그런 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의 사후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도 평범한 인간의 한 명이었다 이런 생각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임동윤 교수님과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쿡방의 맛있는 만남 쿡방 야사였습니다. 더 드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